어느 봄날 아침, 학문의 뜻을 둔 선비 박생이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떠나기 전 고향 마을의 집집마다 인사를 하러 다니고 있었다. 아, 박생 나으리 아니시오. 오늘은 또 어쩐 일이오? 한양길에 오르기 전 얼굴을 뵙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를 보러 간다더니 기운이 아주 넘치는구먼. 그 학문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인사성도 그리 밝고. 인사 빼면 제가 시체 아니겠습니까? 또한 어르신 댁 김장김치 맛도 곁들여야 산뜻한 과거길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마을의 첫 집부터 유쾌한 농담이 오갔다. 하지만 박생이 다음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 잠시 인사하러 들렀소이다. 그런데 댁의 안색이 어째 그리 어둡소? 아이고, 나으리. 우리 집이 요즘 영 일이 안 풀리오. 아랫목에 병자가 누워있는데 아무리 약을 써도 낫질 않소. 병자가? 아니, 무슨 병이기에 그러시오? 열이 끊이지 않고 맥이 약해지더니 이제는 꼼짝도 못하는 지경이라오. 그럼 잠시만. 내가 살펴봐도 되겠소? 박생이 방 안으로 들어가자 기운 없는 얼굴로 누워있는 병자가 보였다. 그는 조심스레 맥을 짚고 얼굴을 살피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약초만으로는 어렵겠소. 그런데 마을에 병자가 많소. 많다마다요. 집집마다 한둘씩 앓고 있소. 나으리, 한양으로 떠난다 하셨는데 이 병의 해결법은 혹시 모르시겠소? 그저 어깨 넘어 잠시 배운지라. 저는 과거를 보러 가는 사람일 뿐이요. 하지만 병자들을 보고 떠나는 것이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박생은 애써 웃어 보였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다. 그가 다음 집으로 들어갔을 때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이번에는 병자가 젊은 아이였다. 아이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박생 나으리, 제 아이는 이제 어쩝니까? 의원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니. 안타깝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소이다. 어찌 의원의 일을 할 수 있겠소? 그렇지만 나으리는 똑똑하신 분이니 뭔가 길이 있지 않겠소? 부탁이오. 박생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으나 이내 진지한 태도로 아이의 상태를 살폈다. 이대로 한양으로 간다 해도 내가 뭘 이룰 수 있을까? 지금 내 눈앞에서 아프다고 앓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떠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그는 방을 나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를 보러 가지 않겠다. 그 대신 훌륭한 의원이 되기 위해 정진하겠어. 마을 사람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돌아와야지. 훌륭한 의원이 되어서 돌아올 때까지 다들 아프지 말고 건강히 기다려 주시오. 그리하여 박생은 과거를 포기하고 새로운 길로 나섰다. 떠나는 그의 뒷모습에 마을 사람들의 기대와 걱정이 뒤섞인 시선이 따라붙었다. 박생은 마을을 떠난 뒤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며 명성이 자자한 의원이나 학자를 찾아다녔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생각처럼 순탄하지 않았다. 어느 날 한 고을에 도착한 박생이 소문난 의원을 찾아갔다. 초가집 앞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삽질 중인 노인이 보였다. 혹시 이 고을에서 이름난 의원이 여기 계시오? 내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그 의원이 바로 나란 사람이오. 무슨 일이오? 저는 의원의 도를 배우고자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스승님으로 모시고 평생의 의술을 닦고자 합니다. 그럴싸한 말이긴 한데 의원이 되고 싶은 이유가 대체 무엇이오? 고작 배불리고 싶어 온 건 아니겠지? 박생은 단호히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제 고향 마을에 병자가 넘쳐나는데도 이를 고칠 길이 없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 과거를 포기하고 의원이 되어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단 말이지. 지금 이 삽을 대신 잡아보게나. 박생은 잠시 망설이다 삽을 들었다.
하지만 삽질은 박생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몇 번을 푹푹 찌르다 흙은 고사하고 자신의 발끝만 찍어댔다. 노인은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허, 됐네. 도로 삽을 내려놓게나. 자네는 삽질보단 글질에 어울리는 사람이구먼. 내가 자네의 스승이 되는 건 사양하겠소이다. 삽질로 사람의 진심을 판단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의술은 삽질보다 더한 고됨이 있어. 이 정도로 어찌 버티겠소? 그러면 시험 삼아 딱 한 번의 기회를 주시오. 제가 여기서 밤새워 이 땅을 고르고 내일 뵙겠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 밤 박생은 삽질 대신 다락에서 달빛 아래 고뇌하다가 결국 떠나고 말았다. 며칠 뒤 박생은 금강산의 이름난절에 도착했다. 산길을 오르는 내내 한숨과 함께 중얼거렸다. 의술길이 왜 이리 험한 것이냐? 과거 공부는 방석 위에서 했는데 의술 공부는 왜 돌밭을 지나야 하느냐? 절에 도착했을 때 한 스님이 마당에서 다듬이질을 하고 있었다. 스님, 안녕하시오? 저는 길을 떠도는 선비 박생이라 합니다. 스님께 의술을 배우고자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스님이 박생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나는 의원이 아니네만. 발뺌 마셔도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스승님으로 모시고 배우고 싶습니다. 배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오. 게다가 의술은 사람을 살리는 공부라 보통의 열정으론 부족하오. 그럼 열정을 시험하시지요. 무슨 시련이든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님은 그의 간절한 태도에 잠시 고민하더니 말을 이었다. 좋소. 내 그 정성을 시험해 보겠소. 우선 이 절에서 열흘간의 기도와 노동을 하며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게. 그 뒤에 자네의 의지를 다시 보겠소. 알겠습니다, 스님. 그리하여 박생은 금강산 절에서 열흘간의 고된 수행을 시작했다. 쌀을 씻고 방을 닦고 짐을 나르며 평생 써본 적 없던 온갖 근육을 다 쓰는 나날이었다. 하지만 그는 밤마다 스님과 대화하며 의술과 삶의 본질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다. 스승님, 사람을 살린다는 건 참으로 대단한 일이지요. 대단하긴 하지. 하지만 때로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먼저 살리려는 이들이 많지. 바로 무력 말이야. 저는 그런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자네를 믿고 10년간 가르쳐 보겠네. 후로 박생은 금강산에서 스승을 모시고 의술을 배운 지 어느덧 8년이 흘렀다. 그는 이제 웬만한 병자는 스스로 치료할 정도로 능숙해졌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젊은 의원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그는 자신의 배움이 충분하다고 여겼고 더 많은 병자들을 돕기 위해 하산을 결심했다. 하루는 저녁 공양이 끝난 뒤 스승에게 다가갔다. 스승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뭐가 그렇게 무거운 표정인가? 제가 이곳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사옵니다. 배운 것을 실천해야 옳지 않겠사옵니까? 스승은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들이켰다. 이제 겨우 8년을 배웠을 뿐인데 하산을 논하는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네만. 스승님, 제 뜻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10년을 기약하였으나 이제 더 머뭇거리면 고향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셈이옵니다. 스승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자네가 그리도 세상으로 나가고 싶다면 말리진 않겠네. 다만 명심하게. 의술은 생명을 다루는 것이니 자칫하면 자네의 교만이 남의 목숨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걸. 스승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정으로 어려움에 처할 때 스승님께 100일 기도를 올리면 도움을 주시겠단 말씀 기억하겠사옵니다.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박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100일 기도라. 그래. 자네가 마음을 다해 기도한다면 내 어찌 외면하겠나? 다만 자네가 스스로 해결하려 애쓰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그리하여 박생은 스승의 배웅을 받으며 금강산을 떠났다. 그는 이제 자신만의 길을 걸으며 세상의 병자들을 만나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겠다고 다짐했다. 금강산을 떠난 박생은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치료하며 명성을 쌓았다. 그의 이름은 삽시간에 팔도에 퍼졌고 박생의원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급히 달려온 사내가 있었다. 나으리, 나으리. 제발 저희 집으로 와 주십시오. 아니, 무슨 일이길래 그리 급히 날 찾는 것이오? 저희 최진사 댁 막내 아들 말입니다. 아주 위중하옵니다. 의원님께서 아니면 살릴 수가 없다 하여 이렇게 찾아왔사옵니다. 박생은 짐을 챙기며 물었다. 최진사 댁이면 유명한 부잣집 아닌가? 다른 의원들이 많을 텐데 어찌 나를 찾는 것이오? 그게 말입니다. 다른 의원들은 모두 보지도 못하고 손을 떼더이다. 의원 나으리께서 용하다고 소문을 듣고 달려왔사옵니다. 박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나섰다. 최진사 댁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집안은 말 그대로 초상집 분위기였고 막내 아들은 기운 하나 없이 자리에 누워 있었다. 옆에서는 어머니와 8명의 누이들이 울며 지키고 있었다. 이 아이를 살려만 주신다면 무엇이든 나으리께 드리겠습니다. 목숨까지 드리겠소. 진정하시오. 먼저 아이를 살펴보겠소. 박생은 진지하게 맥을 짚고 눈빛과 피부를 살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아이의 맥은 약했지만 특별한 질병의 징후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 아이는 어떤 일을 당했소? 혹시 음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오? 아니옵니다. 그냥 어릴 적부터 누이들과 어울려 놀았을 뿐이요. 그런데 갑자기 기운이 빠지고 병이 들어버렸사옵니다. 박생은 고개를 갸웃하며 누이들을 돌아보았다. 8명의 누이들은 각기 다른 표정으로 동생을 걱정하고 있었다. 아니, 그런데 그는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누이들이 이 아이와 놀면서 평소에 무슨 행동을 하진 않았소? 여기저기서 시선을 피하던 누이들 중 하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동생이 귀엽다 보니 저희가 자주 안고 쓰다듬고 뽕아를 만지며 놀기도 했사옵니다. 박생은 눈을 크게 뜨며 헛기침을 했다. 뽕아를 만졌다고. 그것도 8비나 되는 누이가? 그게 아이가 귀여워서 그랬던 것이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문제가 되옵니까? 박생은 이내 깨달았다. 이것이 문제였구먼. 8명이 아이의 기운을 빼앗아가니 아이가 병이 든 것이 아니겠소. 누이들과 어머니는 놀라 소리쳤다. 아니, 그런 일이 정말 가능하단 말씀이요? 가능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기운을 회복하려면 이제부터는 누이들이 손대지 않도록 하셔야 하오. 그리고 제가 특별히 마련한 치료를 할 것이니 잘 따라주시오. 박생은 아이에게 침을 놓고 남자들이 많이 만진 물건을 찾아 장기의 말을 끓인 물을 마시게 했다. 이 모든 것을 마친 뒤 그는 말했다. 이제 이 아이는 괜찮을 것이오. 하지만 다시는 누이들이 아이를 함부로 만지지 마시오. 며칠 뒤 막내 아들의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 최진사는 크게 기뻐하며 박생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나으리 정말 감사합니다. 나으리 덕분에 우리 집안이 다시 평안을 찾았사옵니다. 허허, 그저 하늘이 도운 것이지요. 다만 누이들께 꼭 전하시오. 귀여워도 아이의 기운을 빼앗으면 안 된다고 말이오. 그리하여 박생은 또 하나의 기이한 병을 고치고 자신의 명성을 더욱 높였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과거를 봤으면 이런 일은 겪지 않았겠지. 그래도 재미는 있구먼. 박생은 최진사 댁의 사건을 해결한 뒤 명성이 더욱 높아져 가는 곳마다 환자들을 돌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무리가 찾아와 그를 초대했다.
박 의원 나으리, 우리를 따라 섬으로 가 주십시오. 그곳에 병을 앓는 환자가 있사옵니다. 의원 나으리 아니면 치료할 수 없사옵니다. 섬이라니. 어떤 섬이요? 한양 바깥으로 조금 떨어진 섬인데 그곳은 부호들만이 모여 사는 마을이옵니다. 의원들도 많이 찾아왔으나 아무도 병을 고치지 못하였사옵니다. 박생은 잠시 고민했지만 고단한 세월을 잠시 쉬는 셈치고 그들과 함께 섬으로 향했다. 하지만 섬에 도착하자마자 박생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이게 무슨 일이요? 왜 창고마다 의원들이 갇혀 있는 것이요? 환자의 병을 고치지 못한 의원들에게 벌을 주는 것이옵니다. 환자를 살리면 풀려나겠지만 못 고치면 못 고치면? 그건 살아나오기 어렵사옵니다. 박생은 순간 머리가 띵했다. 허허, 내가 죽으러 온 것이로군. 하지만 이미 온몸 물러설 수 없으니 환자를 보겠소. 그를 안내한 사람들은 커다란 집으로 데려갔다. 하지만 병자가 있다는 방에 들어가자 예상과는 달리 사람이 아닌 커다란 구렁이가 따리를 틀고 있었다. 구렁이는 번쩍이는 눈으로 박생을 노려보며 혀를 날름거렸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사람의 병이 아니라 뱀의 병을 고치라는 것이오? 저 구렁이는 환자의 현신이옵니다. 본래 사람이었으나 병으로 인해 절이 되었사옵니다. 의원 나으리께서 저 구렁이를 고치지 못하면 나으리도 창고에 갇히게 될 것이옵니다. 박생은 속으로 한숨을 쉬며 혼잣말을 했다. 허참, 내가 왜 이런 곳까지 와서 구렁이를 상대해야 한단 말인가? 그래도 살 길을 찾아야지. 그는 조용히 말미를 청했다. 나에게 100일의 시간을 주시오. 그동안 기도를 드리며 병의 해법을 찾겠소. 섬 사람들은 마지못해 그를 허락했다. 박생은 방에 틀어박혀 100일 동안 기도를 올리며 고민했다. 100일째 되던 날 그는 꿈속에서 스승을 만났다. 스승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런 병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구렁이는 본래 사람이었다. 일찍 남편을 잃은 여자가 음욕에 빠져 병이 들더니 결국 뱀 허물을 쓰고 구렁이가 된 것이지. 그 병을 고치는 방법은 단 하나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구신을 찾아 구렁이에게 먹여라. 그러면 그녀의 본래 모습을 되찾을 것이네. 박생은 잠에서 깨어나 스승의 말을 따랐다. 섬 사람들에게 해구신을 구해달라고 하여 약을 만들어 구렁이에게 먹였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구렁이는 뱀 허물을 벗어던지고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구렁이였던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고맙소이다, 의원 나으리. 정말 감사합니다, 나으리. 박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의원의 도리 아니겠소. 다만 이제는 절제와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오. 그래야 다시 병이 들지 않을 것이오. 섬 사람들은 그의 능력을 칭송하며 의원들을 모두 풀어주었고 박생을 극진히 대접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한사코 거절하며 말했다. 나는 명예나 보상을 위해 이 일을 한 것이 아니오. 이제 무트로 돌아가야 하오. 아직 나의 배움이 부족함을 느꼈으니 다시 스승님을 찾아가겠소. 그리하여 박생은 섬을 떠나 다시 한양으로 가는 길에 올랐다. 박생은 섬에서 돌아온 뒤 자신의 배움이 아직 부족함을 깨닫고 금강산으로 향했다. 오래된 절에 도착했으나 스승은 보이지 않고 법당의 부처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읊조렸다. 스승님을 다시 뵙고자 왔사옵니다. 제가 의술을 익혔다 하나 아직도 부족함을 느끼옵니다. 그 순간 부처가 빛을 내며 스승의 모습으로 변했다. 박생, 내가 여기서 자네를 기다리고 있었네. 자네가 세상을 돌아보며 배우고 깨달은 것이 의술의 진정한 도라네. 스승님,
스승님 말씀대로 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생각했사옵니다. 겸손함을 배운 자는 이미 절반을 이룬 것이네. 이제 자네는 진정한 의원이라 부를 만하니 가서 더 많은 사람을 구하게. 박생은 눈물을 머금으며 고개를 숙였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평생 실천하겠사옵니다. 그는 다시 길을 나섰고 그의 의술과 덕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았다.